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2주차 강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피부 생리학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피부 생리학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도 했고요. 또 피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피부 생리학은 그 내용이 주로 이제 피부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할 텐데요. 우리 1주차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피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피부는 크게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피하 지방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구성이 되는 피부의 구조, 그리고 그 특성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에 대한 내용을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표피층의 구조는 즉 피부의 구조 중에서 이 표피층, 표피의 구조를 갖다 나타낸 이제 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질층 그리고 투명층, 아주 뭐 거의 뭐 층이 이제 요건 좀 확대한 건데요. 조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진피층, 그리고 밑에가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 그죠? 이런 이제 피하 지방층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요 각질층 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립층 여기까지 이르는데 보통 이제 각질세포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유국층 이 부분에 주로 이제 촉각세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는 이제 랑게란스 세포라고 하는 면역과 관련된 이런 이제 세포들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저층 그리고 진피층으로 이어지고 피하지방층이 이제 혈관층이 있는데, 이제 혈관이 통과하는 피하지방층 이쪽에 이제 또 감각신경원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도 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제 표현한 세포들의 형태를 갖다 이제 표현한 것이죠. 이제 위쪽에 있는 이제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개론 시간, 즉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표피층은 뭘로 이루어진다라냐면은 각투, 과, 유, 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그 다음에 기저층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표피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런 표피의 구조와 그에 따른 이제 세포들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피의 구조와 세포의 이제 변화예요. 맨 겉에 층이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지만 이제 각질층인 것이죠. 각질층의 경우에는 이제 각질 형성 세포들, 피부 표면 위에 이제 평평한 형태의 각질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피부의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덮게 되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투명층이 있는데, 이 투명층의 경우에는 주로 개론 시간,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이제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피부에는 굉장히 그 미세하게 존재를 하거나 또는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과립층인 것이죠. 과립층에는 이제 과립세포들이 존재를 하고요. 가시세포보다 평평해진 그런 이제 세포, 그리고 이제 세포 내 구조들이 이제 분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바로 요 이제 과립층 밑에는 이제 유국층이라고 하는 이제 가시층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 유국층에는 이제 가시층에는 가시세포들, 유국세포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유국세포 내 세포 표면이 이제 유국, 즉 가시처럼 생겼다는 것은 세포 표면이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그런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국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 유국층 안에는 랑겔한스 세포라고 하는 면역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과립층 그리고 유국층에 걸쳐 가지고 이제 각질 형성 세포들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층이 이제 유국층 밑에가 기저층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저층에는 기저세포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진피층과 접해 있으면서 기저세포가 이제 지속적으로 분화하면서 이 위쪽으로 쭉 위쪽으로 이제 기저층에서 유국층인 가시층을 거쳐 가지고 과립층, 투명층 그리고 각질층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쭉 세포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기저층에 이제 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이럴 때는 이제 메르켈 세포라든가 또는 이제 그 색소인 멜라닌 색소를 갖다 형성하는 이제 멜라닌 세포들 이런 것들 또 멜라닌의 과립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저층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기저층 밑에는 이제 진피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표피층에 대한 구조를 갖다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표피층을 구성하는 이런 이제 각 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본다면은 표피층은 이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각질층의 경우에는 이제 conified layer라고 얘기하는 이제 각질층 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코르네오사이트라고 하는 각질 세포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코니파이드 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각질 세포와 더불어서 각화세포. 각화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것들이 각질층에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밑에가 이제 투명층. 또 그리고 이제 과립층. 뭐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그리고 유국층에는 유국세포인데 요 유국세포와 더불어서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겔한스 세포들이 있는 거고요. 맨 이제 기저층에는 기저세포와 더불어서 색소를 갖다 형성하는 색소 형성 세포인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색소.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뭐 검은색 계통의 그런 이제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들이 이제 요 기저층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먼저 표피층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에 있다라고 하는 각질층을 한번 살펴봅시다. 각질층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onified layer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stratum corneum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각질 세포는 코르네오사이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각질 세포가 이 각질층의 대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각질 형성 세포, 소위 각화세포라고 얘기하는 케라티노사이트가 분화돼서 이제 각질 세포를 갖다 만드는 각질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각질 세포, 각질 형성 세포가 대략 한 15개 층, 10개에서 20개 층 정도를 갖다 이루고 평균 한 15개 층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각질층의 구성 성분들은 수분을 제외하고는 케라틴이 대략 한 58% 정도, 그리고 지질이 11%, 그리고 NMF, 천연 보습인자라고 얘기하는 NMF가 31%,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분이 한 이제 10에서 20%를 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분을 빼고 나면은 케라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NMF, 그리고 지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각질 세포의 경우에는 각질층의 주 구성 성분들이 섬유상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케라틴,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각질 세포막 이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이 없는 이제 다 죽은 거죠. 죽은 세포들이 이제 각질 층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길이는 대략 30 마이크로미터, 두께는 한 0.5 마이크로미터를 갖다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천연 보습인자를 갖다가 NMF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각질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각질층의 경우에는 또 각질세포
그리고 그 세포들 갖다가 이어주는 세포간 지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각질세포를 각질층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각질세포를 벽돌로 비유를 하고요. 세포간 지질은 벽돌을 갖다가 메워주는 담을 쌀 때 벽돌을 메워주는 소위 이야기하는 몰타르. 예. 그래서 벽돌과 몰타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질세포가 있고 각 세포들의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중간을 갖다 채워주는 세포간 지질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멜라층, 즉 다층 액정 구조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피부 각질층의 이제 구조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표피층의 이제 두 번째 층으로는 이제 투명층이죠.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아주 두꺼운 표피에서 이제 보호가 되는 층이죠. 이러한 투명한 반투명한 이런 성상들은 무색 투명한 엘레이딘이라고 하는 지방 성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바로 이 투명층 밑에가 이제 과립층인 것이죠. 예, 과립층의 경우에는 스트라툼 그래뉴로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과립층은 두세 개 층으로 평평한 방추형, 방충형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원뿔형 이런 형태의 과립세포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원뿔처럼 생겼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제 둥근 산, 좀 뾰족뾰족한 유형의 이제 산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과립세포 내에는 케라토 히알린 과립들이 들어 있어서 케라토 히알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보습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이 과립층 밑에 유국층은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가시층이라고도 표현한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5개에서 10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피 중에는 이 유국층, 가시층이 가장 두꺼운 그런 층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춘형이니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원추, 그런 형태. 방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방직 공장에서 쓰는 실패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실패처럼 생긴 좁고 길다란 실패처럼 생긴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이제 날카로우면 가시처럼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방추형의 이제 유국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데스모좀이라고 하는 결합 소체. 바로 이 데스모좀은 세포간 접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세포 표면에 가시가 있는 모양의 유국세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이 유국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랑게란스 세포라고 하는 면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이제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피부의 피로 회복이라든가 미용에 관여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피층 조금 전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으로부터 시작해서 투명, 과립, 유국층, 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바로 유국층 밑에는 이제 기저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피층 밑에는 이제 기저층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진피와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철 모양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층으로 기저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저세포는 지속적으로 분할을 하면서 그 세포들이 피부의 이제 위쪽으로, 즉 각질층 쪽을 향해서 점점 이동을 하고요. 바로 이 기저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이제 요 세포들은 각질층까지 이동하는데 대략 한 4주, 한 28일 정도의 어떤 주기를 갖다 갖는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능은 피부세포를 이제 재생시키는, 기저층에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색소를 만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기저층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기저층에서의 각질 형성 세포, 또 색소 형성 세포 이런 것들 중에서 각질 형성 세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이제 분열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각질층을 이제 형성하도록 점점 이동해서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고, 색소 형성 세포, 즉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드는 색소 형성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는 기저세포의 10개당 1개 정도의 꼴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형성 세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멜라노사이트들, 요런 이제 멜라노사이트들은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담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각각 포함하게 되고요. 요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미세한 세포를 갖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멜라노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마치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만드는 어떤 주머니 같은 이런 것들이 멜라노사이트, 색소 형성 세포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저층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런 이제 멜라노사이트, 그리고 즉 색소 형성 세포,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 형성 세포와 멜라닌 색소의 이제 합성은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은 색소 세포인 멜라노사이트, 즉 색소 형성 세포인 것이죠. 예, 요거는 이제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멜라닌을 갖다 이제 합성을 해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각질 형성 세포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한 개의 멜라노사이트는 이제 36개의 케라티노사이트의 멜라닌을 갖다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것이 이제 이렇게 문어처럼 생긴 요건데요. 요게 36개의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각질 형성 세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멜라닌을 갖다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멜라노사이트 내부에 있는 이제 소기관, 소과립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노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멜라노솜의 소과립에서 멜라닌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공장이죠, 공장. 멜라닌을 합성하는 공장들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티로시네이스 효소에 의해서 이제 산화 반응과 그리고 중합 반응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고요. 티로신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티로신은 이제 도파로 바뀌게 되고 산화 반응을 거쳐 가지고 이 도파는 다시 또 산화를 하게 되면 도파키논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멜라닌의 종류는, 만들어지는 멜라닌, 이 멜라노사이트 안에 있는 멜라노솜에서 합성이 되는 멜라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 첫 번째가 유멜라닌. 유멜라닌은 진멜라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검은색, 다갈색, 갈색은 갈색인데 아주 진한 갈색,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게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 황인종이라든가, 황인종 이제 모발이라든가 피부 이런 데 이제 많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페오멜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멜라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황적색을 갖다 이제 주로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라서 그 서구의 금발을 나타낸다라든가 약간 붉은 계통의 이제 머리, 또는 이제 그 유멜라닌의 경우에는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흑인종 혹은 황인종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피부에 이제 많이 존재를 하는데, 페오멜라닌의 경우에는 저런 이제 검은 계통의 이제 색깔이 이제 적기 때문에 약간 이제 희게 나타나거나 누렇거나 약간 붉은 그런 계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멜라닌의 합성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요. 티로신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아미노산을 티로신아제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산화가 되면은 요 티로신은 도파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도파라고 하는 물질을 또 다시 티로신아제가
작용을 해서 산화시키면 이 도파는 다시 도파키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도파키논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로 이제 더 이제 진보를 하게 되는데요. 도파키논이 맨 오른쪽에 요 경로를 갖다 따라서 바로 이제 류오 도파크롬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을 갖다 만들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요것이 이제 검은색 혹은 이제 짙은 갈색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고 이 도파키논이 시스테인과 이제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한 연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물질이 합성이 되고 또 이제 변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페오멜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오멜란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색 또는 이제 노란색, 금발이라든가 이제 붉은색 계통의 모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주로 이제 백인종들 피부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이제 바로 우리 피부 내에서는 특히 요게 이제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표피층의 기저층에서 바로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노사이트 내의 멜라노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멜라닌들이 유멜라닌 혹은 페오멜라닌의 형태로 이제 합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잠시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표피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진피에 대한 이제 내용을 오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